안녕하세요. 장지인 세무사입니다. 최근 부동산 대출 규제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으로 인해 대출을 받는 것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부모님에게 돈을 빌려서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때 차용증을 작성해야 된다는 점 정도는 요즘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부분은 많이 놓치셔서 차용증을 잘못 작성해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세무조사에서도 안전한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체적인 차용증 작성 방법에 앞서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할게요. 차용증은 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차용증을 작성하는 이유는 내가 부동산과 같이 금액이 크게 소요되는 자산을 취득했을 때 국세청이 너 그 돈 어디서 났어? 라고 묻는다면 이 돈은 증여가 아니라 부모님에게 빌린 것이야 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추후 자녀가 부모님에게 빌린 돈을 소명 내용대로 실제 상환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 차용증은 증여가 아니라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점입니다. 간혹 상담을 하다 보면 차용증 쓰고 빌린 돈은 그냥 넘어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국세청에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상환 여부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작성에 앞서서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 점은 증여재산 공제와 같은 기본적인 내용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자세히 촬영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차용증 작성 방법을 보시기 전에 해당 영상을 먼저 꼭 시청해 주세요. 아마 그 영상을 시청하시는 것만으로도 간단히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고 가정하고 차용증과 관련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세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부모 자식 간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은 증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란 해당 거래를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고 있고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적정한 차익거래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때만 증여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준다는 의미인데요.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할 때는 실제 유효한 차익계약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 아래에서 각각의 차용증 구성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금과 상환기간입니다. 원금과 상환기간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적정한 규모의 원금을 적정한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어야 유효한 차입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적정한 규모의 원금과 상환기간은 어떻게 산정하게 될까요? 채무자, 즉 돈을 빌린 자녀의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돈을 빌린 자녀가 소득 수준이 높다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는 돈의 한도도 더 커지게 되고 안정적으로 빌릴 수 있는 원금의 규모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아무런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에게 수십억 원의 돈을 차용하였다면 그 거래는 아마도 적절한 거래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원금의 규모와 상환기간은 어떻게 설정해야 되나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최소한 10년이 넘지 않는 상환기간 내에서 자녀의 상환 가능한 가처분 소득을 고려하여 원금을 설정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다면 10년 상환을 기준으로 적어도 자녀가 월 상환을 167만원 이상 실행할 수 있어야 유효한 차익계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자녀의 소득이나 상환기간이 녹록치 않다면 자녀가 취득한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자율입니다. 부모 1인당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이 안 나온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법에서는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이 1,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증여로 보아 과세하고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세법상 이자율인 4.6%로 역산하게 되면은 약 2억 1,7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계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2억 1,700만 원까지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 뜻이죠. 만약 차입금이 해당 금액 이하라면 무이자로 원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상환을 하시면 되고 차입금이 그 금액을 초과한다면은 세법상 이자율인 4.6%와
차입계약에서 정한 이자율에 차익으로 계산되는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게끔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3억 원에 이자율 차익을 곱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어야 되니까 아래 보이시는 이런 산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산식에 따라 이자율을 계산해 보면 처리 대여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정 이자율은 약 1.27% 정도가 계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자를 지급하는 자녀는 이자 소득에 대한 세무 신고를 진행해야 되는데요. 지급하는 이자를 매달 27.5%를 원천 징수 후 납부해야 되고 이자소득 지급명세서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결정하셨다면 이 내용들을 토대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정보, 원금과 이자율, 차입일과 변제기일, 변제 방법과 장소 등 일반적으로 차용증에 작성되는 정보들을 기재하셔서 차용증 작성을 마무리하시고 서명 날인하시게 되면 작성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증을 받아야 되는지 꼭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공증을 꼭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당사자 간 서명 날인한 차입계약서를 이메일로 주고받으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공증을 받는 목적은 대여금 반환 분쟁 시에 차용증의 증거 효력을 강화하고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사실 저희는 부모 자식 간 소송할 게 아니니까 그럴 것까지는 없고 그때 당시에 이런 차입 계약이 있었다만 보여줄 수 있으면 되니까 조작이 불가능한 이메일로 주고받는 것으로 충분히 차입 계약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차용증은 사용하시기에 따라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쓰면 자녀의 자선 취득과 절세에 도움이 되지만 잘 못 쓰면 오히려 그냥 세금 내고 징여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작성하시기에 앞서서 근거 법령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실제 사례에 비추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을 하기 위해 적절한 차용증 내용과 원리금 상환 계약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작정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다고 다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차용증으로 인한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되지 않도록 꼼꼼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차용증 관련하여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장지인 세무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